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까지 했나요? 이 앞제. 오늘 등기 파트 좀 마무리하고 점유권, 소유권 들어갈게요. 물권법, 총론, 물권법, 강론,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사용수익 제한합니다. 용익물권, 용익물권의 지상, 지역, 전세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의 유치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물권을 배울 거고요. 총론에서 물권의 객체, 물건,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 법에서 정했죠. 물권이 가진 힘, 효력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부동산 물권이 변동됩니다.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의 원인 항상 2가지예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계약이죠. 매매계약, 법률행위. 상속, 경매, 법률행위 아니죠.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하지만 법률 규정은 등기 필요 없죠. 186조, 187조 법률행위, 법률 규정 아주 중요해요. 등기 제도를 배우죠. 등기. 마지막으로 물권의 소멸. 언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소멸하느냐. 자, 우리가 등기, 중간생략 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비록 법에 위반된 등기지만 유효로 봐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간생략 등기 유효. 이제 볼게. 등기 청구 안 했죠? 여기까지 했죠? 등기 청구권을 오늘 간단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정한 사실을 추정해줘요. 등기의 추정력. 마지막으로 등기 파트 마지막에 가등기예요. 가등기. 자, 오늘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추정력 기초 살짝 보고 물권 소멸 보고 점유권으로 갈 거예요. 자,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 2차 과목에서 등기 파트를 아주 한 과목으로 배워요. 한 과목. 민법에서 등기는 여기서 한 2문제 나와요. 2문제. 등기법을 하시면 민법의 등기 파트는 좀 쉬워요. 그쪽에서 훨씬 자세하게. 등기 청구권이란 게 뭐냐? 등기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나와요. 성질. 우리 시험에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팝니다. 아파트 한 채 팔아요. 갑 소유 아파트를 팔죠.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자세가 조금 그저께 삐었나 봐요. 월요일 저녁에 야간 강의하는데 갑자기 3번째 시간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 수, 목 지금 벌써 4일째인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죽었어요. 중간에 뚝뚝해가지고 계속 점심마다 점심 먹고 한의원 가서 침막 물리치료 받았더니 좀 좋아졌어요. 한 일주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삐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조금 제 자세가 불안전해요. 중간에 비명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뚝이에요. 뚝. 자, 매매계약 채권계약입니다. 매매계약 채권 채무가 발생하죠. 매수인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결국은 등기를 쳐야 돼요. 그래서 이 소유권 주세요 채권은 등기 주세요 등기 청구권으로 나타나요. 등기 주세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전, 말소 이런 건 뜨지 않아요. 그냥 다 등기 청구권으로만 나와요.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청구권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 또 하나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저기서 우리가 했죠.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구분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등기 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 채권이죠.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죠. 물권자가. 그래서 주세요는 채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는 청구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하면 채권,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유권이 침해됐을 때 내 물건 돌려주세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물권이 침해됐을 때 물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로서 물권, 특히 소유권이죠. 소유자가 하면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결국 매수인,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와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수인,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인지 물권자인지만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매수인,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채권자네. 소유권 주세요. 그래서 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렇게 시험 나요. 할만하죠? 청구하는 놈이 매수인이 채권자 이걸 파악하고 채권적 청구권.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예를 들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갑이 을에게 또 똑같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팔아요. 이번에는 을이 등기를 쳤어요. 그런데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졌어요. 무효.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을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을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매도인이 소유자. 그러면 무효 등기는 말소돼야겠죠. 말소해야 되는데 얘가 수수를 안 하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로서 말소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 갑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떠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에 대해 갖는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정확한 용어는 말소해 주세요라는 네 등기 무효니까 말소하세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는 건물 철거하세요. 무효 등기 말소해 주세요. 이 두 개로 나타난다겠죠. 우리 그 시험 범위에서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네 무효 등기 말소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을에 대해 하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유 소유자가 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자가 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소유권도 지문에 뜨지 않고요.
말소란 말도 지문에 뜨지 않아요. 그냥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하는 등기청구권 이렇게 떠버려요.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머리를 굴려야 돼. 매매가 무효면 이놈 등기 무효, 소유권은 예. 그러면 말소 청구는 매도인이 하는 말소도 안 나오니까 매도인이 하는 등기 청구권은 말소겠지.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 그래서 소유자로서 하네, 소유자네, 소유자가 하네, 물권자가 하네, 물권자가 하네, 물권적 청구. 그래서 이렇게 민법은 자꾸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 지문이 맞냐 틀리냐를 파악하려면 한 바퀴 머리를 굴려줘야 돼. 이걸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이게 기출 3번, 3번까지 아니구나. 얘는 한두 번 나왔고 물권적 청구권 한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성질이 나오는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당연히 등기 주세요 주세요겠죠. 샀으니까. 매수인은 채권자. 따라서 채권. 하지만 매매가 무효죠. 이 말이 반드시 나와요. 매매가 무효야. 그러면 얘한테는 등기가 가 있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얘는 소유자냐 소유자는 예.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가 무효일 때 매도인이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로서 말소 등기니까 이 청구권은 소유자가 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이거 훈련하면 돼요. 자, 등기청구권 이 정도로 할 거예요. 등기청구권 172페이지.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 2번. 의의에서 등기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에 대해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요. 우리 민법은 그냥 등기청구권, 등기 주세요, 말소하세요. 이해만 하면 돼요. 발생 원인과 성질. 자, 성질이 나오는데 2번 봐요.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나타나는 등기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법률 행위. 우리 시험 지문은 이렇게 절대 뜨지 않고 예를 들어 바로 이게 나와요. 매수인이 밑줄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등기청구권은 자, 매수인은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채권자죠. 아직 등기치기 전이니까. 따라서 채권자가 하네요. 채권적 청구권. 밑줄 별 하나. 그래서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인지 물권자인지 그것만 잡아내면 돼요. 매수인 아직 등기치기 전에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자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으로 쫙 가면 돼요. 별 하나. 2번에서 오른쪽 3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지도 마시고 예를 들어 항상 얘가 바로 시험에 나와요. 여기는 자, 한번 봅니다. 갑 부동산에 대해 을이 등기를 위조했네요. 그러면 위조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갑 매도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니까 소유권에 기하죠. 소유자로서.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밑줄 물권적 청구권. 자, 여기는 위조 등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험에 이게 떠요. 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하는 등기 청구권. 일단 무효 등기가 나오면 위조 등기든 매매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나오든 무효 등기 무효가 나오면 무효등기 말소고 그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 매도인은 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반환 방해 제거. 그 두 번째. 무효등기 말소 청구. 그래서 무효등기다. 그러면 반드시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가 하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여기에 별 하나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갑니다. 등기 효력 추정력 오늘 취득 시효까지 가야 돼서 자, 등기 추정력 다음 페이지. 이건 개념만 볼게요. 등기 추정력이란 게 뭐냐?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힘. 뭘 추정해 주나? 추정은 어떤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한다, 추정한다 같은 말이에요. 갑소유 아파트를 을이 돈 주고 샀죠. 5억 주고 샀어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요.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왔다. 이전 등기를 격려합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이전 등기가 되면 이 등기가 가진 힘이 생겨요. 힘. 이 등기를 하면 어떤 힘이 생기는 이게 등기의 효력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게 물권 변동된다는 효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민법은 이중 등기가 되면 어떤 사실을 인정해줘요. 그 추정력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민법은. 어떤 사실을 인정해주냐. 을 앞으로 등기가 꽂히면 일단 세 가지 사실이 추정되는데 이걸 추정력의 물적 범위라고 하는데 물적 범위 이런 말은 몰라도 돼요.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떤 등기는 권리가 등기되잖아요. 등기된 권리가 예 을이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해줘요. 이걸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이죠. 아,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줘요. 이걸 바로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당신한테 있는 걸로 권리가 적법한 걸로 추정해줘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소유권이. 아,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저당권자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당신은 적법하게 저당권을 취득한 겁니다. 등기된 권리가 적법한 걸로 추정. 두 번째, 어떤 등기가 되면 반드시 너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했니? 라는 그 원인을 기재하게 돼요. 등기부 등본에는 반드시 등기 원인, 매매 사실을 기재한다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저는 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등기 칠 때 반드시 써야 돼요. 증여받았으면 증여가 써지고요. 상속받았으면 상속을 원인으로 저는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등기 원인으로 적혀 있는 여기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샀죠. 그러면 아하, 당신은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걸로 봐줘요. 이걸 등기 원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 저기서는 매매겠죠. 아, 당신은 돈 주고 사셨네요. 이게 추정이 돼요. 등기 원인도 적법하게 있는 걸로 추정. 만약 증여로 써져 있으면 아, 당신은 증여 받으셨네요. 다 적법한 걸로 추정. 또 하나, 이 물건이 토지였는데 혹시나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땅이었어요. 그 땅을 샀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사려면 매매 계약만 한 것만으로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토지거래 허가 법률관계 배울 텐데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당신 매매 계약에 대해서 오케이 합니다. 구청으로부터 허가 처분이 나와야 이 매매 계약은 비로소 유효가 돼요.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이었어요. 근데 을 앞으로 딱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네요. 그러면 당신은 구청으로부터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도 적법히 나온 걸로 추정해줘요. 등기가 되면 세 가지가 추정되는데 첫 번째, 등기되어 있는 권리가 적법한 걸로 추정. 두 번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 사실도 적법하게 한 걸로 추정. 세 번째,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걸로 추정. 당신은 허가 받았네요. 그래서 등기 추정력에서는 이 세 개가 추정돼요.
등기된 권리적법, 등기 원인도 적법, 절차도 적법. 한 5번 하면 돼요. 권리, 등기 원인, 절차도 다 적법. 뭐 다 적법, 다 거친 걸로. 어렵지 않죠? 이것만 해요. 그러면 하나 더. 추정되면, 지금 추정된다고 하는데, 추정되면 을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엄청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추정된다는 얘기는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당신 돈 주고 사셨네요? 토지거래 허가도 받았네요? 추정된다는 이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해 줄게요. 이렇게 했죠, 법이. 그러면 저 소유자인데요? 저 돈 주고 샀는데요? 저 구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았는데요? 라고 따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소송에서 없어요. 이미 인정해 줬는데 뭔 놈의 입증? 입증이란 것은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있다는 걸 판사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막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있는 걸로 추정해 줬죠. 그러면 스스로 추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추정력의 효과예요.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가 고생해야 되느냐? 반대쪽 상대방이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이 추정력을 깨버려야 돼요. 즉 지금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을한테는 이 을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고 돈 주고 샀고 토지거래 허가도 받았고 다 인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판사님 이놈이요 위조했어요. 등기 얘요 돈 주고 산 사실 없어요. 매매계약서 그거 짜가예요. 판사님 얘요 토지거래 허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적 없어요. 그것도 위조한 거예요. 상대방이 반대 사실 입증해서 이 사실이 없다는 점을 깨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죠. 뭐. 그래서 추정의 효과. 추정은 인정된다. 인정되니까 인정되는데 뭔 입증.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이걸 부인하는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들어서 이 추정력을 깨야 된다. 자, 이게 조금 이따 볼 점유권에서 엄청나게 잘 나와요. 5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추정의 효과를 잠깐 맛만 본 거예요.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여기서는. 자, 정리할게요. 등기 추정력. 어떤 사실이 추정되는데 추정력의 물적 범위 2번 목차 있죠? 자, 순서는 오른쪽 3번이 1번으로 가야 돼요. 저는 이런 게 참 마음에 안 들어. 법은 논리로 가야 되는데 등기된 권리가 적법한 걸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이게 1번으로 가야지. 그래서 오른쪽 3번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얘한테 있는 걸로 추정 별 하나. 그 다음 왼쪽 이제 1번으로 와야 돼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 사실 매매가 적혀 있다. 그러면 당신은 돈 주고 사셨네요. 등기 원인도 적법하게 있는 걸로 추정 별 하나. 지금 제목만 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 2번 반가로 2번 절차도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이 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걸로 추정.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다 적법한 걸로 추정. 별 하나씩만 해요. 나중에 여기와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례 몇 개만 나중에 샥 보면 돼요. 지금은 큰 가닥 잡아요. 자, 다음 페이지. 추정의 효과 한 장 넘기셔서 176페이지에 추정의 효과 있죠. 4번 기본적 효과. 교과서는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즉 상대방이 등기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이 등기부 기재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라. 자, 바로 들이대 버렸어요. 그 위에 여백에 쓰세요. 추정의 효과 옆에 추정되면 인정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그걸 써요. 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다 인정됐는데 뭐.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줄을 읽는 거예요. 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게 추정의 효과. 이걸 써놔야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상대방이 반대 사실로 깨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게 훨씬 중요해.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읽는 거예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거기에 별 하나만 하세요. 별 하나. 이따 점유에서는 별 3개 할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로 합니다. 자, 가등기는 3월에 볼게요. 179페이지. 동사 물권 변동 X 보지 마세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부동산만 나와요. 쭉 넘겨서 183페이지로 가요.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다니. 선의취득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동산 선의취득이에요. 동사. 자, 이제 물권 총론에서 마지막 물권의 소멸 있죠? 183페이지. 물권,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소멸하겠죠. 소멸. 어떤 사유로 소멸하느냐? 물권의 소멸 사유 4가지를 배워요. 물권, 저기 공통의 소멸 사유. 물권,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공통 소멸 사유로서 4개를 배워요.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물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느냐? 물권의 소멸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목적물, 물건이 멸실해요. 두 번째가 일단 제목만 쓸게요. 혼동이 일어난다고요. 혼동. 세 번째가 소멸 시효라는 게 나와요. 소멸 시효. 네 번째가 포기합니다. 물권을 포기해요. 자, 그러면 다 지금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이해하면 돼요. 아파트가 멸시, 무너졌어요. 불에 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 소유권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물권은 물건이 있어야 존재해요. 아파트가 있어야 내 소유권도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파트가 아파트래.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건물이 멸실했어요.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 그럼 소유권도 사라져요. 멸실하면 물권은 소멸합니다. 이해되죠? 이해하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혼동. 이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제한물권과 관련돼서 3월에 합니다. 자, 소멸시효. 시효제도예요. 시효.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가 있는데 취득시효는 이따 할 거예요. 소유권 파트에서 나와요. 취득시효 반대말이 소멸시효인데 우리 법에는 시효제도라는 게 있어요. 시효. 시효가 뭐냐? 일정한 시간이 지나요. 1년, 3년, 5년, 10년, 20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효력이 생겨요. 앞에 있는 단어에 효력이 생겨요. 소멸시켜버려요. 항상 우리는 권리를 배우니까 내가 돈 빌려줬어요. 채권이죠. 1억을 빌려줬어. 근데 돈 빌려준 채권자가 야 인마 돈 갚어. 채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 갚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돈 갚아 소리를 안 했어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채권을 소멸시켜버려요. 법이. 이게 시효제도예요. 소멸시효제도. 자, 머릿속으로 돈 빌려준 거 빨리빨리 생각하시고 10년 지났는지 빨리빨리 지금 강의실 나가야 돼요. 돈 받아야지. 지금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받아야지.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너 왜 10년 동안이나 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니? 날려버릴 거야. 엄청난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아니 내가 바빠서 돈 갚아 그 소리를 좀 못했다고. 요즘 10년이 얼마 빨리 지나가는데 감히 내 권리를 없애버려? 엄청나게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나쁜 제도예요. 바쁘다 보면 돈 갚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껌뻑할 수도 있고. 안 돼요. 무조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소멸시효제도인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말을 써요. 왜 내가 잠잤어? 나 바빴는데. 바빠서 먹고 사느라고 열심히 살아서 깜빡했는데 내가 왜 잠잤어?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소멸시효는. 없어져야 돼. 소멸시효도 없어져야 돼요. 진짜. 자, 권리에 잠잤대. 나는 잠 안 잤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물권하고 있죠. 그 물권 중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권은 10년, 물권은 20년이에요. 물권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진 게 아니라 법이 소멸시켜버려요. 한번 생각해봐요. 소유권. 소멸시효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생각해야 돼요. 민법은 자꾸. 그래야 이해가 잘 돼요. 자, 소유권 소멸시효에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아요? 어우, 그러면 어떡해. 응? 내가 저기 지방에 땅 사놨어요. 땅값 좀 오를 것 같아서. 아씨, 땅값이 올라라. 안 올라. 기다렸어. 10년, 20년, 30년 기다렸어. 나 어떤 권리 행사도 안 했죠. 사놓고 기다렸죠. 그러면 내 그 땅이 소유권이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려? 20년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소유권 절대 원칙.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요. 따라서 시골에 땅 사놓은 거 그냥 10년, 100년 방치해놔도 내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유권 절대 원칙. 소유권은 영원해요. 소유권은 영원해. 소유권은 소멸시 안 걸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20년 행사 안 했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그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죠. 소유권 절대 원칙. 소유권의 항구성 이런 말이 나. 영원하다. 소유권은 영원하다.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은. 그러면 물권 중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영익물권만 걸려요. 나머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잠깐 정리해버리면 돼요. 영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이건 외워야 돼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물론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린다. 물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30년에 한 번 나왔으니까 안 중요해요. 용익물권은 지상, 지역, 전세 있겠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 더.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우리 많이 했죠. 반환 방해 제거. 이게 소멸시효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게 시험 2번 나왔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소멸시효 파트에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건지 안 걸릴지. 자, 생각하고 3초 후에 대답해 주세요. 자, 소유권 안 걸리죠? 소멸시효.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아요. 또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건물, 내 토지를 누가 불법으로 농사 짓고 있어. 불법 점거죠. 내 소유권 침해됐죠. 그러면 나는 소유권에 대한 부동산 도둑놈, 불법 점거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항상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안 했을 때, 물권은 20년이에요. 용익물권이 20년이거든요. 채권은 10년, 물권은 20년인데 이런 숫자 시험 안 나와요. 그러면 불법 점거자를 상대로 야 임마 나가 돌려줘.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한 기간이 만약 20년이 지났다. 가만히 놔뒀어요. 자, 시간 20년 지났어. 소멸시효 걸린다면 소유권에 기한 나가 이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20년 뒤는 나가 할 수가 없어. 그렇단 얘기예요. 소멸시효 걸린다는 얘기는. 걸릴 것 같아요? 20년 뒤에는 나가 못하는 거야? 20년 뒤에는 불법 도둑놈을 상대로 내가 내 땅 돌려줘 못하는 거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땅은 내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니에요? 아니 나가 내 땅 돌려줘 이걸 못하잖아요. 소멸시효 걸리면. 그러면 그 땅은 내 땅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지. 돌려받지를 못하는데 그건 내 집이 아니지. 그러면 소유권 내 땅이 아니요. 그러면 결국 소유권이 날아간 거하고 똑같아요. 도둑놈한테 내 물건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땅이요? 걔가 계속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못 돌려받는데 무슨 말이냐?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도 소멸시효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유 얘가 물권적 청구 소멸시효로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내 땅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 그렇게 꼭 이해 안 하셔도 돼. 소유권하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즉 물권하고 이 물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게 없으면 이 권리는 있으나 마나야.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해요.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해요. 운명.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서 배워요. 성질에서 3월이나 5월에 배울 거예요. 물권하고 그 물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해요. 그래서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듯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자, 아까 그 예로 내 물건을 훔쳐간 놈한테 소유권에 대한 돌려주세요. 이걸 20년간 안 했어. 돌려주세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지나도 야만 내놔 해야지. 돌려받아야 돼. 소멸시효에 걸려버리면 내 소유권이 날아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듯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해해요? 그렇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20년 지나서 소멸해 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내 땅이 아니네. 소유권의 영원성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영원해요. 죽어도 영원해요. 왜? 내 자식한테 가잖아. 내 후손한테. 소유권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상속제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내 핏줄한테 가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영원해요. 소유권은 영원. 그래서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얘들이 좀 잘 나와요. 이게 나오지 이게. 자 마지막 보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합니다. 갑이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갑 소유권. 갑이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좋겠어. 100채나 있네. 100채. 100채나 있어서 이 아파트가 5억인데 이거 하나 뭐 포기하지 뭐. 5억 하나 버리지 뭐.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했어요. 소유권 포기했어요. 자 물권 포기했죠. 소유권이란 물권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어떤 걸 포기했다는 얘기는 소멸해요. 소유권이 소멸하는데 소멸사유인데 문제 낼게요. 물권을 포기하면 그 물권을 소멸하겠죠. 내가 포기했으니까. 포기의 자유가 있어요. 처분에 속해 포기는. 자 문제는 포기하면 소멸되는 것은 쉽죠. 어떤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는 얘기는 그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지로 포기했으니까. 문제는 자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 이 아파트 등기가. 자 이 아파트 나 포기할 거야.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가 되는 걸 말소까지 시켜줘야 포기되는지 말소까지 등기를 말소까지 해야 포기되는지 또는 그냥 말만 에이 나 아파트 소유권 포기할 거야 말만 하면 등기 없이도 즉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포기되는지 바로 포기 즉 소멸하는지 포기는 소멸이니까. 자 5초 줄게요. 5초 생각하고 등기해야 포기되는 등기까지 말소시켜줘야 내 소유권이 날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면 바로 등기 없이 바로 없어지는지 생각해봐요. 1번이냐 2번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안 해도 되는지. 이 등기는 말소겠죠. 있는 등기를 없애야 소멸하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안 해야 되는지. 자 동네가 어디예요? 지금 어디 동네예요? 동네부터 파악해야 돼.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안 해도 되는지는 어디예요? 동네가. 그렇지 그거예요.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안 해야 되는지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야. 그 동네요. 앞으로 모든 시험 문제에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없이도 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등기가 나왔고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없이 되는지 그건 법률행위냐 법률규정 저 동네요. 저 동네 186조 187조 동네요. 그러면 앞에 놈이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가 아닌지 이걸 판단 들어가야 돼요. 법률행위면 등기해야 되고 186조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 법률규정은 등기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포기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 답이 나와요. 포기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 왜요? 왜 법률행위예요 포기가? 뭐가 규정이 아니야. 까끌로 가고 있어. 자 포기합니다. 뭐예요? 포기합니다. 그렇죠. 포기합니다. 내 의사, 내가 원한 의사표시. 내 의사를 포기한 거지. 어느 누구도 강요 못 하죠. 내 스스로 의사로 포기합니다. 한 거예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그래서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면 등기 해야지. 말소 이런 거 우리 시험에 안 떠요. 이전, 말소, 등기 파트에서는 절대 뜨지 않아요. 그냥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렇게만 뜨니까 말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앞에 놈이 앞에 있는 단어가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가 아닌지만 잡고 풀어가야 돼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186조 등기해야 효력 발생. 무슨 효력인지 몰라도 돼요. 등기해야 효력 발생. 포기니까 이제 소멸의 효력이겠죠. 몰라도 돼. 그냥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만 골라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법률행위 종류 총칙할 때 소유권 포기했죠. 소유권 포기 상대방 있어요? 상대방 없어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죠. 그냥 버리면 된다겠죠. 이렇게. 그때 제가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몇 번 했어요. 여기 훈련시키려고 했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얘기는 단독행위 자체가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 된다. 이게 단독행위 개념이잖아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는 얘기는 법률행위야. 단독행위가 법률행위. 의사표시 하나. 의사표시 두 개가 개야.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말 자체가 포기는 법률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출 한 4번 나왔어. 4번. 포기합니다. 등기해야지. 그러면 외우지 말고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겠네.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등기해라. 결국은 186조. 거기서 또 할 거예요. 3월 달에. 자, 소멸. 소멸. 첫 번째, 물건이, 목적물이 멸실했네요. 건물이 무너졌네요. 당연히 물건 소멸합니다. 첫 번째 줄. 밑줄만 치세요. 시험 안 나와요. 여기서는 우리 했죠.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는데 이행불능의 문제가 발생해요. 소유권 이전 채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때 나와요. 멸실은. 이행불능. 자, 다음 페이지. 소멸시효.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결국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자 밑줄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밑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만 걸려요. 지상지역 전세와 같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잘 안 나와요. 애우지 마세요. 30년에 한 번 나왔는데 뭐. 자, 첫 번째 줄 가요. 소유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교재 없으니까 한번 적죠. 소유권 위에 여백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여기가 별 하나 하세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 이게 2번 나왔어.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소유권에 대한 물청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저기 물권적 청구권 거기에서 나와요. 지금 한번 하고 거기서 또 할 거예요.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안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밀어버려야 돼요. 소유권은 영원하다. 운명을 같이 한다. 물권적 청구권 이런 걸 통해서 풀어가면 돼요. 오케이. 물권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자, 물권적 단독행위다. 첫 번째 단독행위죠. 의사표시란 얘기야. 자, 어디가 시험에 나오냐? 2번하고 3번이 나와요. 2번하고 3번. 근데 2번 보시면 합유 지분 포기 밑줄 포기 동그라미 빵. 합유 지분 포기. 그다음에 3번 공유 지분 포기. 여기도 포기에 동그라미 빵. 합유 지분 공유 지분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소유권에 아직 안 했지만 공동 소유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거든요. 그중 공유하고 합유. 거기는 지분이 있어요. 공동 명의하면 내 지분이 있잖아요. 그때 나온 게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인데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을 포기했대요. 그러면 내가 부인하고 공동 명의로 2분의 1씩 아파트 소유권을 공동 명의 이게 공유인데 그 2분의 1 지분은 소유권 개념이에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지 등기 없이 바로 포기돼 버린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는 공유 지분, 합유 지분 몰라도 돼요. 중심 단어는 뭐예요? 포기야, 포기. 그래서 포기의 동그라미. 포기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효력 발생. 자, 등기해야 동그라미 해도 되고 밑줄 쳐도 되고. 그래서 고딕 두 번째 줄 2번에는 두 번째 등기해야 효력이 있죠. 이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186조. 3번도 네 번째 줄 등기해야. 그래서 여기서는 공유지분, 합유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 포기, 소유권 포기하고 같아요. 소유권 개념이거든요. 공유지분, 합유지분은. 그래서 아예 저기 4번 물권의 포기 있죠. 포기 옆에 화살표하고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적으세요. 포기합니다는 의사표시다. 이걸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훈련하란 얘기예요. 저같이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자 옆에 법률행위 있으세요. 법률행위가 탁 떠올라야 돼요. 법률행위니까 합유지분 포기든 공유지분 포기든 그냥 소유권 포기든 어떤 물권 포기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단어가. 앞에 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 포기니까 등기까지 해줘야 돼요. 말소 등기죠. 근데 말소란 말은 우리 시험에 이렇게 안 떠요. 그냥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오케이. 2번하고 3번에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출이 한 3번 나왔어요. 합쳐서. 그래서 포기합니다. 등기해야 효력 발생. 이거 법률행위니까. 그래 혼동은 3월에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10분간 쉬고 점유권으로 갈게요.